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요, 45년 만에, 무려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바뀐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바뀌느냐면 2020년 10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지역번호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번호가 폐지되는 그 사이에 이미 번호를 이제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에 6자릿수와 뒤에 7자릿수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바뀌면요, 그동안 주민번호를 갖고 활용했던 많은 기업체들이 엄청난 데이터를 수정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뭐예요? 13자리가 되나요? 13자리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뒷자리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7자리 안에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유추할 수 있는 특히 지역번호, 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이제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같이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주민번호는 언제? 1968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번호 제1번, 제1 처음 부여받은 사람 누굴까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제1호로 번호를 부여받았고요. 그때의 번호는 몇 자리였냐면 12자리였습니다. 12자리. 여기에 1968년에 성별과 지역번호 1년 번호를 포함해서 12자리였던 주민번호가 75년도에 13자리로 바뀝니다. 13자리로 바뀌는데 이 앞에는 생년월일이죠. 82년 7월 1일.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 82년 7월 1일생이야. 와. 자, 그런데 이 뒷자리를 봅시다. 이 뒷자리는 법칙이 있었어요. 7자리의 맨 앞에는요, 성별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1이면 남자, 2면 여자. 그리고 이 두 번째에서부터 5번째 사이에 이 3, 4, 5, 6에 해당되는 이 번호는 쉽게 얘기하면 읍면동, 시도 플러스 읍면동 고유 번호였어요. 그러니까 이 네 자리에는 뭐가 있냐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출생신고를 했는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6번째 7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그날 내가 조천읍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어요. 근데 조천읍사무소에 그날 출생신고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맨 처음에 온 사람은 1번, 동사무소에 두 번째 온 사람은 2번, 그래서 9번까지 가는 거예요. 1번부터 9번까지 가고 다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출생신고가 순환이 된 거죠. 번호 자체가.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8번은 뭐냐면 검증번호예요. 이 주민번호 자체가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13자리가 모이면 우리는 검증할 수가 있어요. 이 주민번호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그렇게 해서 10월까지 올해 10월까지 이 제도로 주민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요 뒤에 6자리 전체가 임의 번호로 부여가 됩니다. 임의. 그래서 이 6자리를 갖고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민번호 받은 사람들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신규로 주민번호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주민번호를 부여받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번호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한번 여러분들의 주민번호를 한번 보실래요? 네, 기존의 주민번호는요, 출생신고를 언제 했느냐, 어느 지역에. 이건 출생신고가 아니라 이거는 언제 태어났느냐죠. 언제에 해당되는 것은 언제 태어났느냐,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이 뒷자리가 결정된다라는 아주 무섭고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출생신고. 앞에 6자리는 출생신고라는 거 아시죠? 1945년 8월 15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450815가 되는 것이죠. 이 정도는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맨 첫 번째 자릿수는 성별과 출생 시기. 성별은 알겠는데 출생 시기는 뭐예요? 맞아요. 2000년도 이전에 태어난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 어때요?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출생한 남자는 3번, 여자는 4번을 부여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성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1, 2만 있는 것이 아니라 3, 4도 있기 때문에 출생 신기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는요, 출생 등록지의 지자체 고유 번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출생 등록을 신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제주도면 제주도의 고유 번호인 94나 95.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번이고 제주도에서 출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94 아니면 95예요. 이렇게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생 등록지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주민센터. 제주도의 번호가 94, 95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제주도에도 43개의 읍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어느 읍면동에 가서 출생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서 주민센터에 또 고유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1년 번호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제주도의 노영동에 합하니까 노영동에 가서 출생신고를 한 거죠. 출생신고를 했는데 노영동에 출생신고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이냐? 아니죠. 그날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간 사람은 1번, 두 번째 간 사람은 2번, 이렇게 해서 1년 번호가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계속 순환됩니다. 온 순서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그 1년 번호는 그렇게 출생 순번이에요. 신고 순번이라고 보시면, 그날의 출생 순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끝에 7번은 이렇게 주민번호를 어딘가에 행정에 제출했을 때 이 주민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주민번호 진위 확인 코드로서 여러분들도 이 데이터만 알고 있으면, 앞에 12자리의 데이터만 알고 있으면 이 7번째 자리는 여러분들도 그냥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1번의 의미부터 성별과 출생 시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990년대 출생하신 사람의 이 앞에 자리 1인 경우는 남자, 2인 경우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19, 29로 시작되는 게 아니죠. 3이나 4로 시작되잖아요. 주민번호가 3이나 4로 시작되는 것은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남자이거나 여자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들이 많이 오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주민번호를 부여받잖아요. 그럴 때 1900년대 출생한 외국인이 주민번호를 부여받을 때는 5번은 남자이고 6번은 여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5나 6으로 시작되는 분들이 있겠죠. 1900년대에 태어난 외국 남자와 여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외국인인 경우 7번은 남자, 8번은 여자. 이런 식으로 이 맨 앞에 이 자릿수는 성별과 출생 시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생 등록지 지자체 고유 번호인데요. 이 순서가 참 재밌더라고요. 0에서 00에서 08로 시작되면 서울 지역에서 출생 신고를 한 거예요. 부산, 서울 다음에 부산이 두 번째더라고요. 인천보다 앞서요. 경기보다도 앞서고, 부산이 09에서 12, 인천이 13에서 15. 저는 제주도거든요. 제주도는 93에서 95까지의 번호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릿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그분의 출생지가 어디인 줄 알아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민번호가 어떻게 돼요? 말해주진 않겠죠. 그러나 그 주민번호를 만약에 안다 그러면 그분의 출생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생지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 읍면 동사무소까지 알아요. 주민센터, 어느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했는지도 알 수 있는. 물론 태어나지 않은 곳에서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는 더욱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출생등록지 주민센터 읍면동의 고유번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자리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고유번호로서, 그럼 이 고유번호는 누가 부여해 주나요? 행안부에 들어가면 이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행안부에 의해서 부여를 받게 되고, 가끔 읍면동이 사라지거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행안부에 보면은 어떤 읍면동의 번호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또 부여되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 공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련 번호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계속 설명했죠? 자, 그 읍면동 주민센터에 당일 성별이 같은 출생신고 순서예요. 남자와 여자는 1과 2로 어차피 갈려지니까 남자 중에 몇 번째 왔는지, 여자 중에 몇 번째 왔는지에 따라서 어디에 이 여섯 번째 자리는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1번부터 시작하고요, 9번까지 갑니다. 9번이 지나면 다시 1번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주민번호 진위 확인 코드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요, 이 주민번호를 위변조하지 않도록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검증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12자리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2, 3, 4, 5, 6, 7, 여기는 8, 9까지 가면 다시 2, 3, 4, 5 이렇게 적은 다음에 4, 2, 8, 3, 5, 15 이렇게 해서 이걸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여섯 번째 자리까지 더하기 해서 다 더하면 뭐 160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나오면 이 합을, 더한 숫자를 나누기 12를 합니다. 이 나누기 11한 것을 다시 11에서 빼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적겠죠. 11에서 빼주는데 뭘 빼주냐면 전부 더한 합, 이렇게 곱해서 이 각각을 이렇게 곱해서 전부 다 한 합을 11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11로 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나머지가 있죠. 이 나머지를 11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끝자리가 일련 번호의 마지막 자리, 일곱 번째의 진위 확인 코드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나머지 값이 어디에? 여기에 일곱 번째 자리가 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동안의 주민번호 부여 체계가 바뀐다. 10월부터.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2, 3, 4, 5번째 번호가, 뒷부분에 2, 3, 4, 5번째 번호가 지역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알 수 있는 것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별을 제외한 이 6자리 전체를 임의 번호로 부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죠. 기존 주민등록번호에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다 포함되다 보니까, 특히 선거철에 있잖아요. 선거철에 그 주민번호만 알면 어떻게 돼요? 막 스팸 문자, 누구 뽑아주세요, 이런 스팸 문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그 주민번호 보면서 저 어느 출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어필이 돼 있었고, 그리고 새터민 탈북자들이 왔을 때 어때요? 어떤 번호를 여기에다 가운데 네 자리에 부여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계속 야기됐고, 그리고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알면 맨 끝에 자리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번호 전체를 쉽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지역번호 체계를 이제는 완전히 없앤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존 13자리, 이 자리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공공기관, 병원, 은행 이런 데서 주민번호를 13자리로 입력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주민번호 숫자의 번호의 수가 변경되면
여기에 사회적인 혼란이나 이것이 무시 못한다라는 거예요. 비용적으로도 수십조 원이 발생한대요. 들어간대요. 그래서 기존의 생년월일이나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이 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0월부터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새로 부여받을 때 이 기존의 체계가 아니라 부여 체계가 아니라 2020년 10월부터 적용되어지는 10월부터는 새로운 부여 체계를 갖고 주민번호가 그분들에게도 부여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처럼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 아까 기존 부여 체계는 다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혹시 새로 부여되는 6자리도 공식이 있나요? 만약에 그게 공식이 또 있어버리면, 그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한테 그게 유출이 되면 그 자체가 또다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부여 체계에 대한 정보가 혹시 공개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추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주민번호에 대한 어떤 번호 부여 체계가 2020년 10월 이제 한 달 반 후에 바뀐다라는 내용으로 같이 했습니다. 오늘 복지 정보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